오늘 2차 시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항상 여기 말했듯이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 위에 페이지 17페이지. 페이지 17페이지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보면은 하기 전에 16페이지 쌤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눠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무리식인 경우. 그런데 이제 오늘 할 거는 2번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무리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17페이지 예제 2번. 이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근데 뭘로 어떻게 하냐면은 최고차항으로 묶어준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준다. 유리식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유리식으로 해주고 최고차항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n제곱 마이너스 5n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n제곱으로 묶어줘요. 여기 최고차항이 2차 1차니까. 그래서 n제곱에 1-n분의 5 그래서 n제곱으로 묶어줬을 때 1-n분의 5는 1이니까 여기는 1로 가고 이쪽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n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1-5n이 1로 가니까 우리가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무한대분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 마이너스는 그냥 부호만 결정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부호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만 보면 되는데 최고차항이 여기는 2차고 분자는 2차고 1차니까 1차 2차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물론 최고차항으로 나눠줘도 되고 이렇게 해주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풀이처럼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이제 답을 쓸 때는 서술형으로 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할 때. 자. 그리고 여기 왼쪽 것도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가 상수로 가고 하나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두 개 곱한 거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음수면은 이 수렴하는 값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3번 시간 1분 30초 줄게요. 1분 30초 1분 30초 주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문제 3번 1분 30초 주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네요. 딱 푼 사람들은 뒤에 보고 있으세요. 네, 시간 다 됐죠? 그러면은 3번에 1번은 어떻게 하죠? 뭘로 묶어주죠? 네, 최고창 n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2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2로 가고 n세제곱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2번은 무한대는 마이너스는 뭐라고? 나중에 부호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인데 최고창이 1차고 여긴 최고창이 3차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이라는 수열과 BN이 있는데 AN이 BN보다 크다라는 AN이 BN보다 작으면 그 극한값은 또 작거나 같다. 다시 AN이 BN보다 항상 모든 n에 대하여 작거나 같으면 그 극한값도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AN이 1, 2, 3, 4 이런 수열이고 BN은 2, 4, 6, 8. 이거는 잘못되네.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게 맞겠네.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고 BN이 2 플러스 n분의 1이면은 당연히 모든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AN의 극한값은 1로 가고 BN은 2로 가니까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근데 1번에서 주의할 거는 이거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AN이 BN보다 작으면은 작거나 같다 부등호 없을 때이면 알파는 베타. 이거는 OX 이거는 X죠. 왜냐면 AN이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면은 모든 n에 대해서 BN은 AN보다 크지만 알파도 0이고 B 0이니까 이거는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때 등호가 빠지면은 이 식은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을 이용하면 2번처럼 양 끝에 있는 수열을 알면은 그 가운데 값들의 수열에 대해서 이게 AN과 BN의 극한값이 같다면은 가운데 있는 수열도 극한값이 AN과 BN과 일치한다. 1번, 2번.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기도 하죠. 샌드위치.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 3번은 n분의 사인 n세타. 우리가 이거의 극한값 사인 n세타는 그럼 이 참고로 이거만 봐. 사인 n세타는 이건 수렴해요, 아니에요? 사인 n세타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지금 n 세타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 사인 n 파이라고 하면은 이거 말 사인 n 세타라고 하면은 뭐 사인 세타가 뭔 사인 세타, 사인 2 세타 이렇게 되니까 사인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하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값들만 이렇게 골라서 뽑는 거겠죠. 세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진 않아.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뭐라고? 무조건 발산이라 이 분자의 극한값은 알지 못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위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n분의 사인 n 세타는 그대로 n으로만 똑같이 나눈 거죠. n분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n분의 1보다는 n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 양 끝에 극한값이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가운데의 극한값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답은 0이 되는 거죠. 문제 4번, 5번. 4번, 5번 푸는데 4번, 5번 푸는데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문제 4번, 5번. 4번은 이렇게 풀면 되죠. 코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므로 2n분의 코사인 n세타는 2분의 1에서 2n분의 1에서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리미트 여기가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니까 이 가운데 거의 극한값도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이 풀이 쓸 때는 이 양식에 맞춰서 쓰세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5번은 우리가 AN만 보고 싶으니까 이 식에서 AN만 만들어야겠죠. 그럼 AN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모든 변을 각 변을 n으로 나누면 AN은 n분의 3n 플러스 4 n분의 3n 플러스 1이 돼서 이 극한값이 3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3이 되는 거죠. 3. 답은 그래서 3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2차 시 이어서 나갈게요.